지난 시간 구멍찌 3부작 강의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찌만큼 중요한, 아니 찌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뭘까요? 네, 밑밥 사용법입니다. 구멍찌 낚시의 전제조건, 찌낚시의 알파와 오메가, 밑밥의 이해와 올바른 사용은 입문자 여러분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기초 테크닉이자 바다낚시 고수가 되기 위해 마스터해야 하는 궁극의 하이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밑밥은 배우기도 어렵지만 가르치기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밑밥은 완성품으로 판매되는 게 아니고 크릴과 지브재료라는 주재료와 암맥, 옥수수, 빵가루 같은 부재료를 사서 여러분이 거기에 바닷물을 부어서 직접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밑밥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즉 찌나 줄, 바늘은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처럼 어떤 제품을 사서 먹으라고 안내하면 끝이지만 밑밥은 요리의 재료와 레시피부터 조리 과정 전체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또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방송이 흑기자T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밥의 모든 것을 총 3회에 걸쳐서 파헤쳐 볼 생각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밑밥의 3단계 역할과 5가지 집어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감성돔 밑밥과 조류의 매칭, 세 번째 시간에는 뱅에돔 밑밥과 동조의 메커니즘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끝에는 특별한 꿀팁, 단 하루 만에 밑밥의 맥을 잡는 비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흑기자TV의 밑밥 3부작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밑밥은 찌낚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원투 낚시나 루어 낚시는 밑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찌낚시는 밑밥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찌낚시가 띄울 낚시이기 때문입니다. 밑밥을 뿌려줘야 물고기들이 떠서 찌낚시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찌낚시를 하면서 밑밥에 인색하거나 심지어 밑밥 없이 찌낚시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밑밥을 뿌려도 한두 마리, 안 뿌려도 한두 마리인데 왜 비싼 돈 주고 밑밥을 사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저도 입문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때는 찌낚시가 없어서 막장 때 맥낚시로 감성돔 낚시를 배웠는데, 낚시 춘추에 입사한 뒤에도 사수도나 가거도에서 4칸 짱대로 찌낚시꾼들보다 더 많은 감성돔을 낚아내면서 당시 유행하던 찌낚시를 좀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밑밥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게 93년 겨울에 추자도 첫 원정이었습니다. 상추자도 3마리 파도밭에서 찌미 수심 4m만 준 띄울 낚시로 감성돔을 연타로 낚아내는 것을 보고 띄울 낚시의 위력과 밑밥의 효과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구멍찌 낚시가 유행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그때 저처럼 밑밥의 의미를 모르고 낚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밑밥을 사서 들고 가긴 하는데 안 뿌립니다. 입질도 없는데 뿌리면 뭐합니까? 밑밥 뿌리면 잡어만 끌어요. 그런 분들은 한 곳에서 꾸준히 낚시하지 않습니다. 미끼만 들고 여기저기 쏘다니죠. 그러다가 한 마리 낚으면 이제 밑밥 필요 없다는 밑밥 무용론을 펼칩니다. 하지만 구멍찌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또 루어 낚시나 원투 낚시를 하다가 찌낚시로 넘어오신 분들은 밑밥의 사용법을 배우기 전에 밑밥에 대한 믿음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밑밥 없이도 물고기를 낚을 수는 있지만 한두 마리 이상 못 잡습니다. 그리고 낚시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구멍찌 낚시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밑밥은 과신하면 안 되지만 불신해도 안 된다. 밑밥의 역할은 3가지가 있습니다. 흥분, 부상, 집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물고기를 모으는 집어? 아니면 바닥에 있는 대어를 띄워 올리는 부상? 아닙니다. 밑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분입니다. 밑밥은 일상적이고 평온한 수중 세계에서 물고기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조용하던 바닷속에 밑밥이 들어가면 시끄러워집니다. 먼저 잡어들이 움직이고 그것을 본 작은 대상어들이 일어나고, 그런 소란이 이어지면 은신치에 있던 큰 고기들이 뭐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나와 보게 되는 거죠. 밑밥이 내려감으로 해서 잠잠하던 물속에
이 먹이 사슬에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밑밥을 뿌렸을 때 자리돔이나 치치 같은 그 잡어들이 피어오르는 건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잡어가 많다고 겁을 낼 일이 아닌 거죠. 오히려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의 활성도가 좋다는 뜻이고, 그런 잡어들의 움직임이 대상어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오히려 악조건은 밑밥을 뿌려도 잡어들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날은 그 잡어들이 바닥층에서 미끼를 따먹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입질하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밑밥을 많이 주면 배가 불러서 정작 미끼는 안 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물고기를 바라보는 오류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먹는 걸 멈추지만 물고기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어항에 키우는 금붕어한테 먹이를 많이 주지 말라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물고기는 밑밥을 먹을수록 점점 더 흥분하고 경계심을 상실합니다. 자, 길을 가는데 10,000원짜리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선뜻 못 줍겠죠.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야 슬그머니 줍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00원짜리 수백 장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보든 말든 허겁지겁 줍게 되겠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릴이 한 마리만 눈앞에 있으면은 선뜻 삼키지 않고 간을 봅니다. 하지만 크릴 수백 마리가 동시에 떨어지면은 간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먼저 먹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밑밥을 쓰는 겁니다. 물고기들을 움직이고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게 만들기 위해서. 밑밥이 어디에 가서 쌓이든 어디서 미끼와 동조되건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물속에 밑밥이 들어가야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겁니다. 가장 낚기 쉬운 물고기는 어떤 고기라고 했죠? 네,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선 물고기입니다. 즉 밑밥에 반응한, 밑밥에 의해 흥분한 물고기인 거죠. 반대로 가장 낚기 어려운 고기는 어떤 고기? 먹을 마음이 아직 없는 고기. 밑밥 없이 찌낚시를 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고기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분들입니다. 밑밥의 두 번째 역할은 부상입니다. 바닥에 있는 고기들을 위쪽으로 띄워 올리죠. 왜? 이 밑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같은 밑밥이라도 카구에 담는 밑밥이나 또 뭉쳐서 던지는 그 당고 밑밥은 이 부상 효과가 없습니다. 밑밥의 부상 효과를 늘리려면 밑밥이 수중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이 빵가루 같은 가벼운 집어제를 첨가해서 최대한 천천히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런 패턴의 밑밥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장르가 뭐죠? 그렇죠. 뱅에돔 낚시입니다. 뱅에돔 밑밥은 부상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뱅에돔은 이 떠올랐을 때와 뜨지 않았을 때의 입질 빈도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뱅에돔이 아무리 많은 곳에서도 이 띄울 낚시를 하지 않으면 낱마리밖에 못 낚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여수 금오열도에서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제로조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98년 6월에 제주 가파도에서 제로 찌낚시를 체험한 저는 다음 달에 여수로 그 낚시법을 가져갔습니다. 제로찌를 보여주고 채비를 보여주니까 여수 낚시인들은 콧방귀를 끼더군요. 수온이 높은 제주도에서는 먹히는 방법이지 여수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꼬셔서 금오도, 심포, 갯바위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는 최초로 제로 찌낚시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1시간 동안 밑밥을 뿌려도 뱅에돔이 안 낚이는 거예요. 야, 진짜 일본과 제주도가 아닌 다른 데서는 이 제로 찌낚시가 안 먹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같이 간 일행들은 뭐 일찌감치 포기하고 감성돔 낚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 혼자 이 꾸역꾸역 밑밥을 뿌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로찌가 스물스물 잠기는 겁니다. 채니까 25cm 뱅에돔이 올라와요. 그때부터는 1투 1획 무려 50마리를 낚았습니다. 금오도에 뱅에돔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다들 넋을 잃었죠. 다음 날 우리는 또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뱅에돔을 피워 올리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또 1시간? 30분? 딱 3분 만에 뱅에돔들이 피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 빵가루 밑밥에 반응할 정도로 학습이 된 거죠. 그해 여름에 금오도와 안도에서 낚인 뱅에돔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이 안도 이하포 초입의 포인트에서는 두 사람이 하루에 뱅에돔 200마리를 낚기도 했죠. 저는 제주도에서 제로조법을 처음 접했을 때보다 여수에서 이 제로조법의 위력을 체험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그 전에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가뭄에 콩나듯이 낚이던 뱅에돔들이 빵가루 밑밥으로 띄워 올리니까 수십 마리씩 낚이는 겁니다. 그리고 8월에는 거제도 내도에서, 9월에는 완도 청산도에서 제로찌낚시의 위력을 확인했고 속속 기사로 내보냈죠. 그렇게 98년은 제로조법 원인이 되었고 구멍찌낚시의 주축이 이 감성돔에서 뱅에돔으로 이동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수 거제 완도에서 이 제로찌낚시의 위력을 체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스스로 밑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량씩 꾸준히 뿌리다 보면 1시간 후에 뜰 수도 있고 또 2시간 후에 뜰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뜬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밑밥의 세 번째 역할은 집어입니다. 집어력은 밑밥을 중상층에 머물게 하는 뱅에돔 밑밥보다 조류에 흘려서 한쪽 그 바닥에 쌓아주는 이 감성돔 밑밥에서 극대화됩니다. 뱅에돔 밑밥은 부상이 핵심이고 감성돔 밑밥은 집어가 핵심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좀 더 효과적인 밑밥 품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집어력을 높이는 품질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밑밥은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투여해야지 여기저기 분산시키면 집어력이 떨어집니다. 두 사람이 내려도 한 곳에 밑밥을 집중시켜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유인 기능보다 응유 기능이 크다. 우리 생각과 달리 이 밑밥의 유인 기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밑밥의 냄새를 맡고 멀리 있는 물고기가 쫓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충분한 밑밥이 깔려 있으면 어쩌다가 그 자리에 들어온 물고기들이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즉 유인보다 응유 기능이 이 집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성돔 밑밥은 낚시를 시작할 때 듬뿍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 잡어들이 많은 가을에는 아직 잡어가 설치기 전인 그 이른 새벽에 가지고 간 밑밥의 30~40%를 집중적으로 뿌려서 깔아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셋째, 맴도는 밑밥보다 유실되는 밑밥이 고기를 모은다. 조류가 맴도는 홈통에서는 밑밥에 유실이 없기 때문에 소량의 밑밥으로도 흥분과 부상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밥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집어력은 떨어집니다. 반면 본류대는 밑밥에 유실이 많고 소모량도 많지만 밑밥의 집어력이 수십 미터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밑밥 효과는 본류와 홈통의 중간 조경지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홈통 쪽에 뿌린 밑밥이 이 조경을 맴돌다가 본류 쪽으로 조금씩 흘러나가면서 높은 집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넷째, 근거리 밑밥보다 원거리 밑밥이 강력하다. 큰 고기들은 경계심이 높아서 밑밥을 뿌려도 갯바위에 바짝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밥을 가급적 좀 먼 거리에 쌓아줘야 집어력이 오래 갑니다. 조류가 없을 때는 가능한 한 멀리 투척하고 또 조류가 흐를 때는 그 조류에 밑밥을 실어서 40에서 50m 그 원거리에 밑밥을 쌓아줘야 마리수 입질을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다섯째, 수심보다 3배 더 상류 쪽으로 투척한다. 밑밥 품질의 대원칙은 조류의 상류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밑밥이 조류를 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깔아앉겠죠. 이때 상류 쪽으로 얼마나 던지는가 하는 투척 거리는 수심과 조류에 비례합니다. 수심이 깊을수록 또 조류가 빠를수록 훨씬 더 상류 쪽으로 투척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 감성돔 밑밥 강의 때 이 얘기를 더 상세히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간단히 이 수심의 3배 거리만큼 던져라는 팁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밑밥 거리를 깔아앉는 속도는 초당 10cm, 1m에 약 10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6m 깔아앉는 데는 1분, 12m 깔아앉는 데는 2분쯤 걸리겠죠. 물론 겉조류와 속조류의 유속이 다르고 또 종조류와 용성조류를 만났을 때의 침강 속도가 다르고 어떤 집어제를 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갯바위에 내렸을 때 수심이 12m라면은 2분 동안 그 밑밥이 깔아앉으면서 이동하는 거리만큼 더 상류에 뿌려줘야 되는데 그 2분간 이 거리를 깔아앉으면서 이동하는 거리가 제 경험으로는 일반적인 유속에서 한 30에서 4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m 수심이라면은 입질 예상 지점에서 30m 상류, 만약에 8 내지 9m 수심이라면 입질 예상 지점에서 20에서 25m 상류의 밑밥을 던집니다. 그게 대략 수심보다 3배 더 멀리 밑밥을 던진다는 제 나름대로의 밑밥 투척점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일단 이런 기준에 맞춰서 밑밥 투척 거리를 잡아 보시고 조금씩 여러분의 채비와 낚시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조정을 해 나가면 정확한 품질 위치를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밑밥의 3가지 역할과 또 지브력을 높이는 5가지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단 하루 만에 밑밥 품질의 맥을 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설마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려도 그대로 따라 하실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밑밥만 들고 내려서 하루 종일 품질하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밑밥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낚싯대 없이 밑밥만 들고 갯바위에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밑밥만 뿌리다가 철수하는 거죠. 이것은 SM텍 대표 최성민 프로가 뱅에돔 낚시에 처음 입문했을 때 실제로 썼던 방법인데 다소 과격하기는 하지만 효과는 짱입니다. 베스트 토너먼트의 전설 최성민 프로는 대한민국 낚시 프로 1호로도 유명하죠. 이분은 루어 낚시뿐만 아니라 돌돔 낚시, 뱅에돔 낚시까지 다양하게 즐기는데 특히 뱅에돔 낚시는 토너먼트에서 우승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 천재적인 낚시 감각을 타고난 데다가 이 토너먼트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 승부근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밑밥만 들고 갯바위에 내려서 하루 종일 뿌려대는 미친 노력을 반복한 끝에 수십 년 낚시한 고수들 수준의 이 밑밥 운용법을 터득한 겁니다. 무거운 감성돔 집어제를 섞은 밑밥 한 통, 또 가벼운 뱅에돔 집어제를 섞은 밑밥 한 통, 또 크릴과 빵가루만 섞은 밑밥 한 통, 이렇게 3통을 들고 본류와 지류가 뒤엉키는 그 곡부리 조깅 지역이나 또 밑밥의 흐름을 관찰하기 좋은 높은 갯바위에 내려서 하루 종일 밑밥을 뿌려가면서 크릴이 내려가는 속도나 궤적, 그리고 밑밥에 반응하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크릴이 내려가면서 방향을 트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집어제의 각 성분이 어느 지점에서 분리되는지도 볼 수 있고 표층, 상층, 중층의 물고기들이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다 보입니다. 이때 낚싯대를 들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낚시를 하게 되고 밑밥 품질은 뒷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밑밥의 맥을 못 잡은 이유는 찌만 보고 밑밥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은 못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품질만 하면 물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밑밥의 흐름과 물고기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밑밥 투척 능력도 하루 만에 부쩍 향상됩니다. 가까이, 멀리, 언더캐스팅, 오버캐스팅, 연습을 안 하려고 해도 따로 할 일이 없어서 자연히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문자들은 찌낚시를 시작하자마자 산더미 같은 이 밑밥 관련 정보와 씨름합니다. 집어제는 습식이 좋냐, 건식이 좋냐, 크릴과 집어제는 몇 대 몇 초로 섞어야 되느냐, 잡어 분리에는 2단 품질이 좋냐, 3단 품질이 좋냐, 그런 걸 보면서 열공하지만 그런 것보다 하루만이라도 밑밥만 들고 팔이 아프도록 뿌려보면 훨씬 더 그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의 눈과 몸으로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는데 밑밥을 뿌리면 물고기는 뜬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이 팁을 드려도 밑밥만 들고 낚싯배에 오를 분은 열에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해본 몇몇 사람은 쑥과 마늘만 먹고 버텨서 사람이 된 웅녀처럼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새로운 안목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